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8월 9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또 역시 혈통전문가 박남규 위원과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바로 진행하는 오늘 일간 스포츠배. 원래 이게 일간 스포츠 9월달에 하는 건데 좀 일정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어제 뭐 경남 돈일보배도 그렇고 일간 스포츠배도 그렇고 정말 소문난 잔치가 없네요. 예, 대상용주 요즘 다 그래요. 최근에 보면 뭐 3세마 삼강용주 빼고는 대상용주가 정말 대상용주 걷지 않은 대상용주가 좀 많죠. 대상이 한 반으로 줄인 것 같다 싶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이상한 이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마사에서 뭐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워낙 줄이고 상금을 좀 더 높이고 그래야지. 상금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말은 대상용주인데 그 조교사들이나 뭐 마주들이 그렇게 출전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뭐 거기 가서 뭐 3, 4등 하느니 일반 경주 와서 우승하면 뭐 오히려 그 돈이 더 세다 뭐 이런 마인드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명예를 존중해야지. 그 돈 몇 푼 벌려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명예 자체도 뭐 더비나 그랑프리 말고는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상 우승 준우승을 못하는 말들이라고 봤을 때는 그 명예라는 것도 가서 뭐 잘해야 3등이고 못하면 뭐 5등 밖으로 나오면 괜히 망신당하고 하는 바야. 이 과거 경마는 낭만도 있고 했는데 참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대상용주 같으면 이제 진짜 원래 싸먹는 아끼는 이런 게 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줄다 보니까 그 대상용주의 큰 이변도 별로 없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대상용주 하면 터진다 이런 이제 어떤 그 팬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자, 어쨌거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7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요. 김태훈 기자 3경주, 12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드릴게요.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칭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6번의 드림모스 중심으로 1번의 기절초풍, 4번의 네페르티티가 좀 잡혀 있고요. 10번의 터치플라잉까지 가셔야 되는 구멍이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드림모스 같은 경우는 선행 가능성이 역시 이번 경주도 열려있죠. 물론 이제 15번 터치플라잉이 지난 주행검사 때 상당히 빠른 스타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외곽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는 뭐 문세인 기수의 드림모스의 선행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 터치플라잉이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이 마필도 뭐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기는 실제로 좀 어렵다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안쪽에 일본 기술조풍이 역시 선행권에서 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이 우열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6번,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앞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김태훈 기자? 저는 인기마 4파전 1번 기절초풍, 4번 네페르티티, 6번 드리모스, 10번 터치플라잉 네마필에서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드리모스와 10번 터치플라잉의 선행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네페르티티. 6월 6일 경주 때 1번 게이트에서 생각보다 좀 잘 뛰었습니다. 나름 선장하면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경주 자체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외곽 게이트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최외곽으로 계속 밀리다 했는데 중간에 올라오는 걸음 괜찮았습니다. 이번 경주는 11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안쪽에서 타고 올라오면은 충분히 드리모스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초반에 6번, 10번이 선행 싸움 때문에 두마필 다 믿을 수가 없다면은 게이트가 좋아진 4번만 네페르티티를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터치플라잉도 원래는 데뷔전 때 늑발 좋아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송재철 교수 말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행 갔더니 확 잘 뛰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또다시 잘 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뭐 주제력에서 타봐야 하겠는데, 6번이랑 10번이랑 싸움이 펼쳐진다면 저는
안쪽에서 네페르티티가 거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말 두 마리가 인기 많아서 좀 자리를 좀 불리하네요. 10번이. 그렇다면은 뭐 1번, 4번, 6번. 이거는 뭐 그 외에는 다른 변수는 안 보입니다. 인기만 접종 보도록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박남규는 오늘 첫 번째 추천되는 게임이고요. 국산 육군의 1200 승부력이는데 그 2번에 은암자랑 중심으로 7번에 탄성령발이 잡혀 있고요. 6번에 댕기스 이런 말들인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2번만 은암자랑 인기 이름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도 생각보다 근성 있는 걸음 괜찮았고요.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 상황에 따라서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은암자랑은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액면상 7번마 탄성 영발이 3착3착에 또다시 문세영 기술에서 좀 팔려주겠지만 최근 뛴 게 전부 다고요. 이번 놓고 공략하실 때 좀 순자재 복병을 골라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저는 2번마 은암자랑 인정합니다. 역시 따라서 은암자랑을 인정하는 조건이라면 이게 여러 방 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일단 주력 한 방 승부 들어가는 그런 레이스고 일단 능력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노출이 안 된 신의 마필 한두 정말 2번마 은암자랑에 붙여서 재밌는 단통 주력 승부마권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암자랑은 뭐 지난번이 그 실질적 데뷔전 팔고도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방춘식 마지막 그러면 이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이기는 어려면 이제 기승술이 결국은 그 코를 이겨내지 못하는. 좀 쌓였습니다 그때. 말이 좋으니까 팔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떤 이번에 인정하는 조건에서는 뭐 7번, 6번 앞선 두 마리를 제끼고 한 마리를 또 붙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로 배당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박남기 위원의 주력 단방 기대해 주시고. 자, 삼경주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삼경주는 5번에 레이저 드리머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에 폴리프로, 8번에 핑미걸. 완벽한 기본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기본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두 마리 필이 낫지 않나. 일단 5번마 레이저 드리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바람도 좀 많이 불었죠. 그리고 전개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앞에 붙였다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면서 역시 바람이 왜 불었는지를 뭐 지난번 경우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평소에 약하기 때문에 뭐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플리프로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는데 오늘 또 재기승이고 또 일본 게이트고 일단 또 레이스 흐름이 느려요. 따라서 문세영 기수라면 플리프로를 선행간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5번에 1번 막권을 그래도 좀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를 승부처 경주로 잡은 이유는 뭐 부진마 경주긴 하지만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충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분명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지만 취재 내용상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다. 뭐 후차권을 좀 한 방으로 압축하기에는 그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어렵다 보여지고요. 주력 한 방과 배당 노리는 한두 마필 노려보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그리고 내용 자체상 완벽한 확실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놓고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5번에 레이즈들이 뭐 1번에 폴리프로가 잡혀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액면상 그림이 좀 되니까 잡혀 있는 거지 능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잡혀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거든요. 이거 외에 한번 안고는 가더라도 이런 인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복병을 한 마리로 누리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김태형 기자의 승부 상당히 좀 납작한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4경주 보시죠.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9번에 이제 인수제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8번에 오피데이, 7번에 스프링 골드가 잡혀 있고요. 저 어떻게 버릴까요? 이번 경기는 뭐 1000m라는 점이 좀 포인트로 작용하는 레이스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7번 서프링 골드가 비록 9주 만에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고 좀 지난번에 승부전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셔프링 골드도 뭐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고 1000m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출전 마필 중에서 줄어든 경주 거리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셔프링 골드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뭐 인수제, 오피데이, 서프링골드 뭐 다들 실전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센 마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예원입니다. 요 마필도 능력이 센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정도가 직전 정도가 추산한 레이스인데 전개 자체가 상당히 잘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걸음 자체가 좋고 능력이 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기마들이 조금씩 불안불안할 때 안쪽에서 꾸역꾸역 3번마 예원이 전개상으로는 분명 답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놓고 살짝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언도 지난번에 최적 전개 예언 입상이라서 과실은 못하는데 이 인수제라든지 스프링 골드 이 두 마리가 결국은 앞선을 좀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경주 1000m라는 것이 좀 이 두 마리에게는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조건 같죠? 네, 높죠. 네. 그래서 앞선이 7번, 9번에 먼저 치고 나가면서 그 뒤를 이제 3번, 8번. 근데 8번은 너무 좀 느린 추입이라서 결승선 통과 이후에 추입을 할 공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거리적인 측면을 본다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는 7번, 9번 이 두 마필 일단 유리한데 나머지는 정말 안 보긴 안 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5번의 쾌풍이 지난번에 넉발해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정상적인 발주만 해준다면 좀 마지막에 한 선지는 가능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기마 두 마리에게 유리한 조건이지 않겠냐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경주 혼합사군의 1000m에 편성된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입상 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기만 승부할 필요 없을 거고요. 자, 배당판은 10번의 퍼펙트 컬러를 중심으로 3번의 브룩스 그리고 5번의 나이트 후드, 7번의 로얄 페이버면 좀 잡혀 있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이번 경기는 1000m라는 특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페이스는 굉장히 빠른 레이스예요. 5번 나이트 후드, 8번 해리온, 10번 3정 인디언. 따라서 이제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퍼펙트 컬러나 브룩스 요 두 마필이 정기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대길인데 좀 불안불안하죠. 따라서 저는 5번 나이트 후드 대변을 갖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기록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제가 이런 그 주행검사 기록 좋은 말 잘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데 이 나이트 후드라는 마필은 혈통력 뒷받침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완전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정말 선행 가능성이 어쨌든 가장 높은 마필은 5번 나이트 후드고 선행을 가는 순간에 나이트 후드는 1000m에서는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 간의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물론 10번마 퍼펙트 클론, 3번마 브룩스가 선입권에서 그리고 1000m에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도 5번마 아이투도 재밌다고 보여지고 제가 또 재밌게 보는 마필은 8번마 해리온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요 마필을 꺾으면서 빅마운틴의 개나이 주력 한번 적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선행 못 간 해리온은 믿을 수가 없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잘 뛰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적임 기수인 서소은 기수고 선행 못 가고 나이트도 보내주고 두 번째 안쪽 외곽에는 11번 3정 인전이 있다면은 직전 경주 보여준 끈기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아닌가. 8번마 해리온이 노래가는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의 브룩스는 좀 거품이 있지 않겠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좀 가닥이 없는 마필인데 9전 만에 2차를 하고 올리는 마필 이런 말들 인기마로 잡히고 인기마로 팔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11번의 퍼펙트 클론도 11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다른 신의 말들의 능력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문제는 올라오는 이게 편승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센 그런 경주 강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변수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복대복마권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신승훈의 승부 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6경기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미라클 러버, 5번의 비어바람. 앞선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불안하죠. 사실 내끼리는. 물론 이제 미라클 러버가 선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비어바람도 발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죠. 따라서 이 미라클 러버가 물론 이제 5월달 경기를 보면 선행권에 따라가면서도 선행 못 가는 조건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는데 편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라클 러버도 충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오버마 비어바람의 압박
뭐 초반에 힘을 쓰고 가야 되는 조건이라면 따라서 저는 6번마 스타메이커가 뭐 취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담 용량은 비록 5.5가 늘어났지만 뭐 지난번 경기가 점프 출전이었고 뭐 레이스 자체가 앞선이 좀 오버가 될 가능성 그렇다면 어비리기까지 가미가 되면서 스타메이커의 이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4번마 미라클러버가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근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선행 가서도 들어오고 4번 미라클러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 있는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12번마 해피볼이 좀 팔리겠지만 요 마필 절대 기본맞이 능력만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는 복병은 1번마 실버 그레이캣, 1번마 실버 그레이캣이 되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 발주가 좋지 않아서 좀 고전했는데 나름 발주 연습을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스타트만 잘하면은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는 마필 1번마 실버 그레이캣이 아니겠느냐. 4번 1번 막권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5번 대결인데 빠지면 뭐가 빠질 겁니다. 어차피 5번에 뭐 비효바람은 선행을 나가는 조건에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질 공천이 크고 미라클러버는 뭐 선행 스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고는 간다고 친다면은 마지막에 누가 올라오냐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늑발기는 있습니다만은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취입이 가능한 마필 한 마리 11번의 수입 2000 12번보다는 11번이 적중과 배당면에서는 더 좋지 않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4번을 안고 가시면서 후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 1번의 실버 그레이킷이라든지 6번의 스타메이커 11번의 수입 2000 요 세 마필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7경주 오늘 박유현의 두 번째 추천인데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 7경주는 응민표는 이제 1번의 지상거탑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뭐 3번의 스타보니비, 6번의 블루가디언, 뭐 9번의 오썸트리, 뭐 9번 쪽에서 좀 더 많은 매수기가 있겠습니다만 변수 있는 게임 같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상당히 인상적인 추임력을 보였던 이번 지상거탑을 축으로 팔려주는데 9번마 오섬 트리건 발주 자체가 불안한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 만만치 않다 보여지고요. 편한 단독선에 나가 3번마 스타보니비 그리고 승문전이지만 4번마 뷰티풀 로드힐 여기에 잠재력이 좀 더 있는 초원볼트 6번마 블루가디언은 있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마 초원볼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조금씩 한 발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직전 경주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이 마필도 아직까지 보여줄 거람이 좀 더 있는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괜찮기 때문에 배당을 감안했을 때는 5번마 초원볼트가 가장 누릴만한 마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의 춘이죠. 이번 경기는 뭐 6파 혼전이죠. 뭐 1번마 지상거탑이 좀 더 축으로 팔리가 나가겠습니다만 지상거탑도 뭐 장담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다 보여져요. 편성이 굉장히 세고 최근에 계속 열심히 가면서도 우승이 아니라 계속 준우승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걸음의 한계를 역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레이스가 잘 풀려야지 올 수 있다는 또 전제 조건도 따르기 때문에 뭐 저는 지상거탑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가면 배당판 자체가 막 중구난방으로 돌아갈 텐데 역시 배팅의 축은 역시 제 관리형 마필 조건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좋아진 마필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주력은 뭐 여러 방 갈 수 있는 시간에 이런 경주일수록 제가 말씀드린다만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주력은 한 방으로 들어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인기말을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은 없다. 이게 이제 미리 박용께서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용께서 노리는 복병한 마필이 직진적 고배당 주력 승부에 아주 1등 공신 아닙니까? 네. 그 효자마죠, 효자마 한 마리를 놓고 가는 승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많은 기대형을 부탁드리고 자, 8경주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쨌든 3번의 주얼리 파티 제가 이거를 빼려고 지금 편성이 너무 약해요. 3번의 주얼리 파티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6번의 파티레이나 8번의 포커스가 좀 잡혀있는 편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얼리 파티는 인정하고 가고요. 단독 선례도 가능하고
또한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든 것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편성도 약하고 조일 파트 인정하고 후자권에서는 6번 파티레이나보다는 저는 8번 포커스를 더 세게 봅니다. 이 포커스라는 마필은 지난 6월달에 1800이 나왔죠. 1800은 안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 1000m인데 1000m는 또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미처 쫓아가지 못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300이 정말 적정거리죠. 이 마필은. 그리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아쉬움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충분히 만회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일단 저도 3번마 주얼리 파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서는 5번 당찬해통 6번 파티레이나 8번 포커스 유통도가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대끼리 막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6번마 파티레이나가 낫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아쉽게 3착, 5착을 대다가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술을 하면서 아예 이 마필이 스타트가 나쁜 마필이 아닌데 아예 꾹 참다가 한 발 쓰니까 좀 더 걸음이 나왔습니다. 정정현 기수도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타는 거 보고 이번 경주 꾹 참고 한 발 쓴다면은 부담 52.5의 파티레이나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3번, 6번 막권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찬액턴이 지난번에 원래 무빙 뜨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1700에서 한번 과감하게 무빙 떴다가 장렬하게 3차기에 그치고 말았는데 좀 말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예전에 임바페 또 그 김철우 기수 기승했을 때 지금 뭐 부미력 기수 타긴 합니다만은 1300m 경기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냈단 말이기 때문에 저희 좀 짭짤한 배당은 5번에 당찬액턴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구경주 1800으로 전개되는 일간 스포츠배 1800m짜리 대상 경기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편성은 뻔한 것 같습니다. 5번에 뉴 화이트 삭스를 중심으로 6번에 매니머니, 1번에 파워시티 두 마리에게 집중적으로 팔릴 것 같은데 자, 들어야 될까요? 능력이 왜 이렇게 드러나는 레이스죠. 뭐 1번, 5번, 6번 외에는 사실 뭐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피는 없고 결국은 3마필 싸움이다 보여지고 일단 뭐 유아시작스의 상세가 가장 가파르죠. 뛰면 스타트 능력도 좋아졌고 또 출입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파워시티냐 매니머니냐 싸움인데 저는 뭐 매니머니가 훨씬 낫다고 봐요. 일단 매니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계속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고 정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오크스에서는 초반 출발부터 다른 마필에게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이고 파워시티라는 마필은 역시 뭐 그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기복을 가지고 있죠.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편성이 정말 약했던 편성이에요. 그래서 뭐 1800에서 우승 거머졌지만 우승 거머질 때 여력도 없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전 5번, 6번의 입상이 유력한 에이스다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는 어떤가요? 저는 일단 5번만 뉴 화이트 삭스는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고요. 문제는 1번 파워시티나 6번 매니머니 전부 다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1번만 파워시티는 58로 늘어난 부단 분량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고 6번 매니머니는 안말 3세라는 점, 3세 안말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만 부전자전입니다. 복승식은 물론 한복승식 쪽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년 3월 15일 경주 때 바닥 취입, 그때도 신현철 기수 기승하면서 부담 58이었습니다. 그때 우승만 아메대항 이런 마필들과 큰 마찰차가 없었고요. 뭐 최근 뛰었던 거 보면은 부담 58에 과연 되겠냐는데 직전 경주도 완벽하게 걸음이 남은 사착입니다. 제대로 타가지고 된 사착이 아니라 완전 꼴찌에서 있다가 얼려벌려 올라왔는데 중반 걸음이 괜찮았다. 뭐 1번, 6번의 불안 요소를 빚는다면 충분히 2번만 부전자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복순식은 5위 한방과 3복순식을 5번, 2번도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핸디는 3세 만들들이 확실히 유리하네요. 그렇죠. 네. 5번, 6번이 좋은 조건에 있을 때는 가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뭐 5번, 6번, 1번은 역시 이 세 마리를 제끼고 본다면은 복병은 역시 제가 보는 각도에서도 뭐 그동안에 편성이 뭐 해마루, 마이데이, 놀부만세, 남해대왕 정말 뭐 그래도 뭐 한 중위권 구매에서 뛰었기 때문에 부담 정장은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 3월 15일 날 마저피장부에서도 58kg를 달았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복병은 이번에 부전자전 같고요. 전공법으로 간다면은 3세마 두 마리, 5번, 6번 두 마리에게 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경주 혼합이군의 19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번에 3정 제국을 필두로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난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6번의 스페이스포트, 9번의 통일이 함성, 또 12번의 티나브레드가 좀 잡히는 편인데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능력이 의외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3번 삼정제국, 6번 스페이스포트, 돈발필 공이 이제 승무제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승무전 치고는 편성이 너무 약한 그런 편성이죠. 뭐 특히 스페이스포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한테 기쁨을 많이 줬던 그런 마필이고 경주하는 거 보면 정말 윤태혁 기수가 정말 말을 알고 타요. 스페이스포트 같은 경우는 사코나까지 그냥 다 사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코나 돌아오면서 그냥 말 풀어놓으면 말이 알아서 쭉쭉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한 편성이 그 레이스 흐름이 느려요.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가. 물론 누군가 선행은 가긴 가겠습니다만 그만큼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삼정제육과 스페이스포트가 뭐 취입, 올라오기는 아주 뭐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두마필 두마 입성이 전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힐탱이자. 일단 저도 2번마 삼정제국, 6번마 스페이스포트, 그리고 9번마 통일함성까지 승군전을 치르는 세마필의 전력 보여준 걸음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뭐 세마필 다 지금이 절정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 자체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유일한 변수는 그겁니다. 선행마가 없다는 점. 어떤 마필이 선행을 치고 나갔을 때 전부 다 뭐 6번이나 9번은 추임마기 때문에 선행마 그대로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1번마 블루드리머가 아니겠느냐. 마필 컨디션은 직전 정도입니다. 능력도 그 정도가 다라고 보여지는데 선행마가 없다는 점에서 초반에 밀고 선행 가면은 이 블루드리머도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마필 11번마 블루드리머가 복병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역기수가 잘하는 게 외곽에서 샥 해가지고 선행받는 거는 잘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이 삼정제국이 선행만 왔기 때문에 지금 삼정제국이 선행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게이트 이탈과 또 선행 기습을 노린다면은 제가 보는 각도에서도 유일한 배당 복병은 만약에 블루드리머가 등을 받으면은 이거는 정말 좀 파란의 레이스가 예고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11경주 넘어갑니다. 국산 3군의 1400 신성훈이의 또 승부를 한번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이번 경주가 이번에 이 인기마가 좀 불안한 게임 같아요. 이번에 지금 천년의 기쁨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에 뭐 팍스라이, 5번 에코블루 골고루 잡혀 있는데 이 천년의 기쁨이 이번에 1차적인 고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천년의 기쁨을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동안 천년의 기쁨이 뛰어왔던 편성이 강하지 않았고 또 5월 10일 날 선행을 가서 우승 거머리였지만 막판에 걸으면 완벽히 서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뭐 그냥 받쳐만 놓고 갔었는데 어쨌든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뭐 랩세드의 코차예요. 정말 그 미세한 차이. 그만큼 천년의 기쁨은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물론 선행 가능해요 이번 경기 역시. 그렇지만 또 팍스라이나 마필도 어쨌든 선두권 공략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천년의 기쁨도 장담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은 전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3번 태산마루가 최근에 부진한데 뭐 박현우 기수가 기승하고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 열려있고 공백 가지고 나옵니다만 뭐 아라비아 왕자도 경쟁력은 이찬호 기수라면 그래도 좀 더 보여주고 그러면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성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2번 천년의 기쁨, 4번 팍스라이, 5번 에코블루 3강의 전력이 나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저는 5번만 에코블루가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천년의 기쁨은 최근 좀 순한 걸음이었고 팍스라이는 문세영 기수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에코블루는 상대적으로 부담도 상대적으로 해볼만 하고 상태도 괜찮고 능력도 더 있기 때문에 인기나 중에서는 5번만 에코블루가 가장 낫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9번마 아라비아 왕자가 되겠습니다. 자, 17주 만에 출전 주기가 분명 길어졌지만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직전보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있던 마필이고 뭐 이찬욱이 잘 타는 기수고 상태가 직전보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변수는 9번마 아라비아 왕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 4번 둘 다 뭐 그냥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림을 꼭 한번 보고 싶은 이사 딱 빼고 보면은 이게 바로 배당이 지켜되겠죠. 따라서 저는 주역 한 방을 노려가겠습니다. 한 방에 막권에 힘을 한번 실으겠고
그 한방에 인기마로 팔리는 이윤의 천년의 기쁨 4번의 팍사에는 별로 넣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번 경주 그렇다면은 상당한 중배당 한방의 승부 아시겠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2경주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주네요.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것도 인기가 불안합니다. 6번의 디플로매틱 미션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7번의 블랙 트레인이라든지 뭐 10번의 퀸 엠파이어 잡혀있는데 6번도 지난번에 최선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전에 5월 30일도 사실 최선이었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뭐 편성이 다 구멍구멍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역시 뭐 대끼리 배당도 역시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레이스인데 저는 뭐 12번 퀸 엠파이어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최선의 레이스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컨디션이 좀 살아나고 있고 또 하나는 모처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선을 가는 퀸 엠파이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게 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12번 퀸 엠파이어 선행이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이번 12경주는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6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또다시 문세영 기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끌겠지만 이 마필은 부담 중량에 대해 좀 민감한 마필이라서 부담 중량 빠지기 전까지는 전 세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인기마다 뭐 거리적 이점, 정계적 이점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의외로 짭짤하게 확실하게 배당 노릴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뭐 후차권을 한 방으로 압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한 두세 방 정도 짭짤하게 적중 가능하고 마지막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짭짤하게 주머니를 득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승부입니다. 6번이 정말 세게 팔릴 겁니다. 배당판에서는 강하게 팔리는데 물론 들어올 수 있죠. 절대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기본 가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믿고 때릴 만큼의 그런 강력한 그런 아우라가 있는 마피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제외한 한 방의 승부라면은 저는 배당이 아직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내용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